아가, 오랜만이다. 지금 연락되니?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어머님. 네, 지금 괜찮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지금 연락 안 한 지 한 3달 됐나? 네, 한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한 거야? 네? 무슨 결론을 내렸냐고 묻는 거잖아. 아, 죄송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머, 얘 좀 봐. 엄청 중요한 얘기를 왜 까먹은 거야? 정말 죄송해요. 그냥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같이 살자고 했던 얘기 말이야. 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아, 그 얘기는 제가 거절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잖아. 그 후로 민수 씨도 따로 거절한다고 연락했을 텐데요. 너는 참 애가. 너 그러고도 민수 와이프라고 말할 수 있니? 네? 남편 마음을 잘 안다면 그런 결론이 나올 리가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건 저희 부부의 공통된 생각인 거고 서로 상의해서 낸 결론이에요. 민수가 하도 착해서 그냥 너한테 맞춰주고 있는 거야. 남편을 잘 내조하는 게 아내의 역할이라고. 좀 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야. 하여튼 조만간 같이 사는 방향으로 얘기해야겠으니까 그렇게 알렴. 그렇게 일방적으로 정하시면 곤란하죠. 아니, 이건 이미 결정된 사항이다. 민수 아내가 된 이상 민수 엄마인 내 말에는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거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는 저희 할아버지도 같이 살고 계세요. 그래, 알고 있어. 네 사돈이 지금 지방에서 일하고 있느라 딸인 네가 혼자 사는 할아버님이랑 같이 살고 있다면서. 네, 맞아요. 그래도 지금은 할아버님이랑 떨어져서 살고 있는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는 그렇긴 하지만 식사도 같이 하고 거의 붙어 살기 때문에 사실상 같이 산다고 봐야 돼요. 여기에 어머니까지 오신다고 하면 쉽게 말해서 친척이라고는 해도 거의 남이랑 다를 것 없는 네 할아버님이랑 나를 같이 살게 하기 싫단 소리지? 근데 나는 그런 거 상관없다. 아무리 내가 남편이랑 갈라서고 혼자 사는 몸이라고 해도 네 할아버님이랑 어떻게 될 일은 없단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얘가 진짜 열받게 하네. 네가 뭐라고 하든 같이 사는 건 이미 결정된 일이야. 아니, 이 집은 네 사정이 어떻든 그건 알 바 아니야. 어머님, 그냥 네 연락처는 차단하고 앞으로는 민수랑 직접 연락을 하든 해야겠다. 아니, 어머님, 그럼 이만 하자꾸나. 여보, 일하는 중에 미안해. 지금 연락 돼? 지금 쉬는 중이라 괜찮아. 왜 그래? 방금 전에 어머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뭐? 엄마한테? 같이 살겠다고 하신 거 아직 포기 안 하셨나봐. 진짜로? 분명 할아버님이랑 같이 산다고 말했는데. 근데 그건 알고 계시지만 어머님 본인은 신경 안 쓰신다나봐. 내가 다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나를 차단해버리셨어. 그래? 내가 잘못한 건가? 아니야. 아마 엄마 혼자서 그러는 걸 거야. 엄마는 원래 좀 성격이 급하고 신경질적이거든. 자기 멋대로인 면도 있고 사고방식도 완전 오래된 사람이거든. 우리 같은 세대랑은 잘 안 맞는 성격이긴 해. 그렇구나. 아, 근데 앞으로는 당신한테 연락해서 얘기할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아마 조만간 당신한테 연락이 가지 않을까 싶어. 그래? 알겠어. 뭔가 당신한테 다 떠미는 것 같이 돼서 미안해. 괜찮아. 오히려 엄마 때문에 당신도 괜히 골치 아프게 만들어서 내가 더 미안하지. 아니야. 그래도 고마워. 아, 슬슬 다시 일하러 가봐야겠다. 오늘은 당신이 좋아하는 제육볶음 만들어 놓을게. 아싸! 기대할게. 일 조심해서 해. 아니, 엄마! 이 짐 다 뭐야? 아들! 짐 도착했니? 도착이고 나발이고 착불로 이렇게 큰 박스를 10개나 보내다니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거야? 짐 받아놨니? 일단 받기는 했지. 저렇게 큰 짐들을 수치 거부하면 배달 기사분한테 미안하니까 군대 보낼 거면 사전에 연락이라도 하던가. 착불로 지금 10만 원이 넘게 들어갔어. 내가 지금 수중에 돈이 없었으면 어쩌려고 그런 건데. 그래, 미안해. 하여튼 무사히 받았다고 하니 다행이네. 다행은 무슨. 지금 현관이랑 복도가 다 짐으로 가득 차서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있어. 그래서 이게 다 뭔데? 뭐긴 이삿짐들이지 뭐겠어? 뭐? 이사라니 설마. 엄마도 같이 살려고 그러는 거야. 나도 저녁에 거기로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아니, 나나 지훈이나 그렇게 하자고 한 적 없잖아. 근데 그 전에 나한테 연락이라도 할 줄 알았더니만
그래, 짐이 도착하면 내 방을 어디로 할지 얘기 좀 해보려고 했지. 근데 아들이 먼저 연락해주니까 좋네. 아니 무슨 일처리 순서가 왜 그래? 아니 뭐 어차피 우리 아들은 엄마랑 같이 살고 싶은 거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난 매번 지연이랑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잖아. 엄마랑 같이 살 생각 없다고 몇 번을 말했어. 민수야, 그럴 필요 없어. 뭐? 엄마랑 둘이서만 대화할 때는 그냥 솔직해도 돼. 그건 또 무슨 소리야. 그냥 말해도 된다니까. 사실은 엄마랑 같이 살고 싶은 거잖아. 아니 진짜로 뭔 소리냐니까. 소름 돋네 진짜. 지연이 눈치 볼 필요 없다는 거야. 눈치? 지연이가 걔네 할아버지랑 같이 사느라 너도 눈치 보고 살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남편이 아내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건 당연한 일이란다. 집도 네 명의인데 내가 네 집에서 눈치 볼 필요는 하나도 없다고. 뭐? 오히려 너네 집에 지연이랑 걔네 할아버지를 살게 해주고 있으니까 원래라면 그쪽이 눈치를 봐야 하는 입장인 거야. 아니 엄마. 왜? 엄마 설마 이 집 명의가 나인 걸로 알고 있어? 응? 그래 맞잖아. 우리 아들 참 대단해. 결혼한 지 1년 만에 그렇게 큰 집을 얻다니 말이야. 엄마가 참 자랑스러워. 아니라니까? 뭐가? 이 집은 지연이 친정이야. 뭐? 근데 집이 엄청 새 집이던데? 새 집으로 보였던 건 나랑 지연이가 결혼하기 조금 전에 대대적으로 리모델링 했기 때문이야. 리모델링? 그리고 그 리모델링 비용은 장인 장모님이랑 할아버님이 내신 거야. 아니 무슨. 그리고 명의는 이 집의 진짜 주인인 지연이의 할아버님이라고. 뭐? 아니 내가 전에도 분명히 말했잖아. 지연이도 한번 말했을 텐데. 그랬었나? 내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한 서너 번은 되는구만 뭘. 엄마가 집 얘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 아들 대단하네 하는 소리만 하길래 그때마다 여기는 지연이 할아버님 댁이라고 얘기했었다고. 즉 지금은 내가 지연이네 친정에 얹혀 살고 있는 꼴인 거야. 아니 잠깐만, 그럼 왜 집주인인 할아버지는 떨어져 사는 거니? 이런 경우에는 할아버지가 그 집에서 살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니? 리모델링 할 때 할아버님이 부진에 본인 전용으로 마당 딸린 별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대. 편의상 떨어져 산다고는 말하고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할아버님 전용 성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맞을 거야. 아니 그게 네 집이 아니었다니. 하여튼 그런 줄 알고 오늘 받아둔 엄마 짐은 다시 보낸다. 아니 그럼 같이 사는 건?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잖아. 근데 애초에 엄마 내가 대릴 사회인 입장인 걸 알고 있어? 뭐? 봐, 또 까먹고 있었나 보네. 왜 그렇게 사람이 말을 하면 듣지도 않고 한 귀로 흘려보내기만 하고 혼자 착각에만 빠져 사는 거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아니 네가 대릴 사위로 들어갔다니? 이렇게 한 것도 다 엄마가 가장 큰 원인이야. 뭐? 내가? 엄마가 아빠랑 이혼했을 때 혼자 사는 건 불안하다면서 같이 사는 걸 흔쾌히 받아들여준 매형을 두고 누나만 편애하고 그랬잖아. 아니 그것 때문에 누나가 폭발해서 엄마도 다시 쫓겨났던 거 아니야. 아니 민수야 그걸 보고 나서 나는 절대 엄마랑 같이 살 생각 없다고 결혼할 때 분명 얘기했잖아. 그리고 지연이가 외동딸이기도 하고 나름 뼈대 있는 집안이다 보니까 내가 들어가 살 거라고 말했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 거잖아. 아니 뭐라고? 진짜 사람이 말을 하면 좀 알아들으라고. 아빠랑 이혼한 원인도 그거였는데 왜 이렇게 학습 능력이 없어 사람이? 그럼 우리 집안은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이혼한 엄마가 그런 말할 입장은 아니지 않나? 아니 그래도 우리 집이 뭐 뼈대 있는 집안은 아니라고 해도 대를 잇긴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나밖에 없는 것도 아니잖아. 무슨 말이야? 아빠 재혼 상대가 남자 쌍둥이 나왔잖아. 뭐? 그 인간이 재혼을 해? 애까지 나왔다고? 엄마랑 이혼한 뒤에 만난 여자랑 결혼해서 엊그제 나왔다더라. 아니 잠깐만, 난 그런 소리 못 들었는데? 응, 그래서 나보고 전해달라고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거든. 농담하는 거지? 하여튼 그런 줄 알고 이제 아빠한테 재회 요구하는 것도 그만둬. 아니 민수야, 일단 여기 와 있는 짐들은 다 돌려보낼게. 아니 보내지 말아봐. 왜? 같이 못 산다는 건 알았잖아 이제. 그게 아니라 엄마 사는 집 이제 계약 해지해서 이번 달 말에 나가야 돼. 네, 그럴 줄 알았다. 그럼 같이 살아도 되는 거니? 곧 외삼촌이 거기로 갈 거야. 뭐? 외삼촌이라니? 갑자기 왜? 엄마 데려가 준다고 하니까 거기서 기다려. 안 돼, 잠깐만. 나 오빠랑 사이 안 좋단 말이야. 그래도 살 곳이라도 생기는 게 어디야?
그럼 잘 지내. 잠깐만, 민수야! 그 카톡을 끝으로 외삼촌이 엄마 집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엄마 짐은 외삼촌네로 보냈습니다. 물론 착불로 말이죠. 그리고 엄마가 그런 행동을 일으킨 이유는 아무래도 성격이 그런 탓에 알바도 오래 못하고 금전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인 듯합니다. 하여튼 지금 엄마는 외삼촌네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 자기가 먹을 건 알아서 하라고 해서 새로 알바도 시작했다고 하는데 상사가 매우 엄격한 사람이라고 가끔 징징거리는 카톡을 제게 보내곤 합니다. 다만 외삼촌이 엄마의 정신교육을 위해 답장은 하지 말아달라고 하니 사실 지연이가 지금 임신을 했는데 외삼촌의 허락이 없는 이상 엄마가 손주를 안아볼 날은 아직 한참 먼 것 같습니다. 우리 결혼한 지 2년이나 됐는데 아기가 왜 이렇게 안 생길까? 우리 난임병원 한번 가볼까? 나까지? 남자가 산부인과 가서 뭐하게? 나랑 오빠 함께 검사 받아보자는 거지. 오빠는 정자검사 받아보고. 난 맨날 헬스하고 건강식 위주로 먹고 정자 튼튼할 텐데 난임은 자기 문제 아니야? 뭐? 내 문제? 난 뭐 맨날 정크푸드 먹나? 그렇다기보단 자기 처녀 쪽에 인기 많았잖아. 맞지? 인기? 그거야 남자들이 대쉬하는 걸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 대쉬들 다 받아주지 않았어? 자기 거절 못하는 성격이잖아. 그거랑은 다르지. 어떻게 대쉬를 다 받아줘. 난 남친 한두 명 사귀어본 게 다라고. 정말? 뭐 내가 보질 않았으니 믿을 수가 있나. 뭐야, 날 못 믿겠다는 거야? 심지어 자기 캐나다로 어학연수도 갔다 왔잖아. 1년 반 동안? 대학 때 얘기를 하는 거야? 어학연수가 어쨌다고. 심지어 난 워킹 홀리데이였다고. 알아. 캐나다 스타벅스에서 일했다며? 근데 예전에 지나가는 말로 캐나다 나이트클럽 어쩌고. 호기심에 친구들과 딱 한 번 가본 거야. 그게 지금 난임인 거랑 대체 무슨 상관이야? 아니 뭐 직접적인 상관관계보단 처녀 쪽에 물러나면 애가 잘 안 생긴다는 풍어를 들어서. 물론? 지금 말 다 했어? 난 우리 아빠 사업 부도나고 빚 갚기 위해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야. 알아, 자기 성실한 거. 내가 말이 너무 심했나? 너무 흥분하지 말고 응? 그냥 잊어. 가끔 이렇게 사람 속을 뒤집어 놓을 때가 있어. 오빠는 잊으라 하지만 내 가슴에 박혀서 잊혀지지가 않는다고. 미안해. 그래 알았어. 산부인과 같이 가자. 일정 알려줘. 혼자 상처 주고 쿨한 척 사과하면 끝이지. 항상 이런 식이야. 미안하다고 했잖아. 이절은 하지 말자. 응? 지친다. 지쳐. 며느라, 검사 결과는 나왔냐? 난임 검사 받았다며? 아, 오빠가 말하던가요? 네, 나왔어요. 뭐라든? 네가 나이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다든? 네? 아니요. 전 자궁 나이 25세로 나왔어요, 어머님. 뭐? 근데 왜 애가 안 생긴대? 오빠 정자 검사도 했는데요. 아니, 우리 아들도 했다고? 아구, 남사스러워라. 애가 안 들어서는 건 다 여자 문제지. 아니요. 오빠 정자 중에 기형 정자가 너무 많아서 제가 화학적 유산을 몇 번 한 거예요. 화학적 유산이 뭐냐? 임신 테스트기에 2줄 나왔다가 생리하면서 그냥 미끄러져 버리는 거예요. 별게 다 있구나. 착상이 제대로 안 된 거냐 그럼? 네. 정자가 너무 빈약하거나 기형 정자이거나 그런 이유가 큰 것 같다네요, 의사가. 그 의사 좀 돌팔이인 것 같다. 임신의 남자 탓이라니. 유명 난임 전문 의사예요.
여튼 인공수정이랑 시험관 시술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 뭐가 됐든 얼른 애가 들어서야지. 네 나이도 있는데. 요즘 30대 중반은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에요, 어머님. 아, 많지. 뭐가 안 많냐. 우리 땐 25살 넘어가면 노산이라고 했다. 어쨌든 빨리 갔긴 해야죠. 좋은 소식 생기면 알려드릴게요, 어머님. 그래라, 서둘러라. 3달 후. 수연아, 잘 지내지? 아직 아기 소식은 없는 거야? 저번에 시술 들어간다고 했잖아. 민정아, 안 그래도 지금 쌍둥이인 거 확인하고 오는 길이야. 딱 맞춰 똑했네. 아, 진짜? 쌍둥이? 이야, 2배로 축하해. 쌍둥이라니까 좋으면서도 긴장되고 그렇다. 3-4배 힘들다는데. 야, 벌써부터 육아 걱정이야? 남편이랑 시댁 식구들 다 좋아하겠네. 나 조심스러워서 아직 아무에게도 말 안 했어. 진짜? 그럼 내가 처음이야? 그래. 남편보다 네가 더 편하다. 왜? 남편 잘 나가는 수학 강사잖아. 돈도 잘 벌어다 주고 좋지 뭐. 돈이 다가 아닌 것 같아, 살다 보니. 야, 아직 애기도 없는데 남편과 싸우는 거야? 애 낳고 심신지치면 엄청 싸우는데. 아, 그래? 모르겠어. 남편과 막 싸우는 건 아닌데 번호키 누르는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덜컹해. 왜? 긴장돼서? 약간 그런 것 같다. 남편이 상처 주는 말도 콕콕 집어서 하는 편이고 결벽증도 좀 있어서. 와, 결벽증? 수학 강사라 좀 깐깐한가? 아무래도 물건들 각 잡고 더러운 꼴 절대 못 보고 지적질은 또 그렇게 해야 되는지 숨 막혀. 너 쌍둥이 낳고 키우다 보면 집 맨날 엉망될 텐데 큰일이다. 야, 나도 그런 것 때문에 벌써부터 걱정이야. 남편한테 얘기해서 출산 후에 가사 도우미라도 붙여달라고 해. 안 그럼 큰 싸움 나겠다 너네. 남편이 돈 아끼는 편이라 들어줄지 모르겠네. 말이나 해봐야겠어. 그래, 애구. 아기보다 남편과 사이가 더 문제네. 잘 풀어봐. 풀고 말고 할 것도 없어. 원래 성격이 그런 걸 뭐. 1년 8개월 후. 언니, 돌잔치 집에서 하느라 수고했어요. 음식은 좀 빈약했지만 그럭저럭 먹을 만은 했어요. 그래, 음식이 좀 빈약했지? 가사 도우미 아줌마가 음식을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가사 도우미 아줌마가 한 거냐? 며느리는 뭐 하고? 저도 옆에서 도왔어요. 근데 쌍둥이들 보느라 정신이 없어서 부엌에 잘 못 들어갔네요. 비싼 돈 들여서 남편이 아줌마까지 붙여주는데도 저리 살림을 못한 후. 특히 그 전복 요리가 전복 이빨을 완전히 다 제거 안 했는지 딱딱한 게 씹히더라고. 좀 최악. 그랬나요, 아가씨? 죄송해요. 어쨌든 아줌마 써가며 집에서 애만 보는 언니가 부럽네요. 다 우리 아들 돈으로 호강하는 거지 뭐. 우리 아들이 좀 잘났냐? 진짜 편하죠, 언니. 애나 보고 살림만 좀 거들고. 지금은 쌍둥이들 때문에 좀 정신이 없어요. 살도 15kg이나 빠졌어요. 다이어트 되고 좋지 뭐. 근데 아줌마도 있는데 뭐가 그리 힘들다고 엄살이니 너는? 그래요, 언니. 난 남매를 혼자 다 키웠다우. 그것도 회사 다니면서 말이에요. 대단하신 거예요, 아가씨. 정말. 그럼 나도 일 다 해가며 종갓집 제사 다 치러가며 애 키우고 살림하고 살았다. 파출부? 이런 거 없이 말이야. 어머님도 고생 많이 하셨네요. 전 아들 쌍둥이라 좀 더 힘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맨날 힘들다고 하는 말이 입에 붙었다니까. 너무 약해 빠졌어. 애기들 크면 좀 소홀해지겠지 뭐. 언니, 저 언니네랑 이웃 사촌하게 생겼어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가씨?
이사 오시나요? 네네. 아무래도 애들 초등 고학년 되니 학원을 생각 안 할 수 없더라고요. 아, 여기서 대치동 학원가까지 걸어갈 수 있으니 오신다는 거구나? 맞아요. 저 그래서 말인데요. 부탁이 하나 있어요, 언니. 네? 무슨 부탁이요? 이번에 진짜 영끌해서 대치동 옆으로 가는 거라 저흰 맞벌이 필수거든요. 아, 네. 근데 둘째가 아직 3학년이잖아요. 언니가 픽업 좀 해서 간식 좀 먹여줄 수 있나요? 아, 쌍둥이들 낮잠 잘 시간이라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어머, 저희 이사 다 결정했는데 언니가 케어 못 해준다 그러면 안 되죠. 조카들인데. 아, 전 쌍둥이들 케어도 지금은 좀 벅차서요. 언니, 솔직히 우리 오빠 돈으로 아줌마 쓰고 호강하면서 살잖아요. 지금은 아줌마 쓴다 해도 저도 24시간 풀로 움직여요. 아기 키워봐서 아시잖아요, 아가씨. 하도 옛날이라 기억도 안 나네요. 여튼 픽업이랑 간식 정도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그럴게요, 아가씨. 고마워요, 언니. 우리 애들 학원 스케줄까지 정해지면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학원 스케줄이요? 그럼요. 대치동 학원 다니려고 이사 온 거니 과목별로 시간을 잘 짜야죠. 학원 스케줄까지 제가 다 챙겨야 하나요, 그럼? 부탁해요, 언니. 제가 회사 갔다 오면 6시 30분 정도일 테니 그때까지만 좀 봐주세요. 뭐 알겠어요, 아가씨. 해보죠, 뭐. 정말 고마워요, 언니. 오빠에게도 과외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과외요? 네, 오빠가 우리 애들 수학 과외 공짜로 해주겠다고 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시간대는요? 오빠 강의 끝나고 평일 저녁 2회랑 일요일 점심이요. 아, 그때는 아줌마도 퇴근하시고 남편이 육아를 좀 도와줘야 하는데. 아이고, 언니. 외삼촌이 수학 강사인데 조카들 과외도 못 해주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 혼자 쌍둥이 케어가 좀 힘들어서요. 그놈의 힘들다는 말 좀 그만해요, 언니. 듣기 싫으네요. 아줌마 쓰고 살면서 웬 힘들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나요? 아, 암튼 다 알겠어요, 아가씨. 애들 아빠랑 상의해 볼게요. 상의고 뭐가 할 거 없어요. 오빠가 이미 다 오케이 한 거니까. 알겠어요. 오빠, 나 시조카들까지 학교 하원에 학원 픽업까지 힘들어. 도움 있으라고 대신 좀 말해줘, 아가씨한테. 넌 왜 나한테 맨날 힘들다는 말만 하냐? 나 그 말 듣기 싫다고 몇 번 말해? 아니, 이건 경우가 아니잖아. 쌍둥이 돌보고 있는 나한테 조카들 간식까지 다 챙겨 먹으라고 하니까. 조카들 간식 좀 챙겨주는 게 그리도 못마땅해? 어차피 과자 쪼가리 주는 거 아니야? 너 요리 못하잖아. 무슨 소리 그렇게 해. 내가 요리하면 맨날 짜다, 싱겁다, 맛없다 하고 지적질을 해대니까 그냥 가사 도우미 아줌마 시키는 거지. 참, 변명 좋네. 이러나 저러나 아줌마 쓰면서 맨날 팔자 좋은 소리 한다, 너. 그놈의 아줌마. 저녁 6시면 땡 하고 퇴근하는 아줌마가 무슨 신이야? 다 해줘? 그럼 아줌마 자르고 너 혼자 한번 해볼래, 어디? 지금 협박하는 거야? 아님 돈 대준다고 유세 떠는 거야? 나 몸무게 15kg 이상 빠지고 머리 다 빠지고 갤갤대는 건 안 보여? 다이어트를 했나 보지 뭐. 내가 무슨 상관이야. 무슨 상관? 당신 아이들 돌보느라 결벽증인 당신 비위 맞추랴. 쉬지 않고 움직여서 그런 거라고. 알아? 뭐? 결벽증? 좀 깔끔한 성격을 정신병으로 매도해? 좀 깔끔하다고? 본인이 더러운 게 싫으면 직접 치우면 되지. 왜 맨날 자는 나까지 깨워서 청소를 시켜? 밖에서 그 정도 돈 벌어다 주면 됐지. 내가 청소까지 해야겠냐? 돈. 그놈의 돈 버는 게 아주 벼슬이지. 그럼 당신이 집에서 애 봐. 내가 직장 나가서 돈 벌어올 테니까.
액주 이것 봐라. 네가 나가서 나만큼 벌어올 수 있기나 해? 액수가 문제야? 그리고 나한테 돈을 충분히 주기나 해? 늘 생활비 빠듯하게 주고 다 인마이 포켓이잖아. 넌 언제든지 남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내 돈은 내가 관리하는 거야.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네. 그래, 당신은 나를 늘 남 취급했어. 너도 그렇잖아. 피장파장이니 그만하자, 응? 나도 말싸움 안 하고 싶어. 아가씨한테 꼭 얘기해. 조카들까지 케어 못한다고. 야, 돈도 못 버는 게 시댁에 할 도리는 좀 해라. 열받게 하지 말고. 돈이 무기네 진짜. 수연아, 우리 초등 동창회에서 이번 달 말에 1박 2일 제주도 가기로 했어. 너도 갈 거지? 나? 아이고, 애기들 때문에 아무데도 못 가지 난. 남편한테 주말에 잠깐 맡기고 가면 안 돼? 머리도 식힐 겸 말이야. 우리 남편 의심도 엄청 많아서 1박 2일 간다고 하면 의심부터 할걸? 웬 의심? 남자랑 단둘이 여행이라도 갔다고 의심하는 거야? 그렇지. 연애 때부터 좀 그런 게 보이긴 했는데 뭔가 더 심해지는 기분이야. 헐, 결벽증에 의처증까지? 너 능력 있는 남자한테 시집가서 부러웠는데 좀 아닌 듯. 그래, 능력이고 돈이고 다 필요 없으니 그냥 나 혼자 살고 싶다. 우리 그럼 동창들끼리 저녁 먹는데 거긴 나와. 한두 시간이면 끝날 거야. 알았어. 저녁 식사 정도야 뭐. 어제 어디 갔다 온 거야? 나한테 애 둘을 다 맡기고? 자기 강의 끝났어? 초등 동창 모임이라고 얘기했잖아. 아침에 집안에 술 냄새 나던데. 어제 술까지 마신 거야 당신? 미쳤어? 딱 맥주 한 캔이야. 뭘 미치기까지 해. 그럼 난 육아 스트레스 어디다 풀어? 육아 스트레스? 밖에서 무한 경쟁하며 고군분투하는 나보다 더 스트레스 받아? 다 알아, 당신 힘든 거. 그래도 당신은 친구들이랑 술 많이 마시잖아, 강의 끝나고. 여튼 애 엄마가 애들 내팽개 치고 밖에서 놀고 늦게 들어와도 되는 거야? 어제 9시에 들어왔어. 뭐 얼마나 늦었다고 그래? 어제 벗어놓은 옷에서 남자 스킨 냄새도 좀 나던데. 남자 만난 거야? 초등 동창들이니 남자도 몇몇 있었겠지. 내 옷 냄새까지 맡아봤어? 요즘 부쩍 외모에 신경 쓰고 당신 좀 수상해. 애 낳고 바닥을 찍은 내 외모 이제 좀 끌어올려 보려고 얼굴 팩 좀 했다. 그게 뭐? 안 하던 팩을 하고. 카톡 보니 친구들한테 내 흉도 엄청 보더라. 이젠 내 카톡 내용까지 훔쳐봐? 소름이네 아주. 왜? 떳떳하면 비번을 왜 걸지?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 숨기려는 거 아니야. 비밀번호는 또 어찌 알고. 비번 애들 생일이잖아. 나야 사회생활하니 비번 걸어놓은 거지만 주부가 좀 수상해. 응? 주부는 여자 아니고 사람 아냐? 주부는 뭐 제3의 생명체야? 암튼 지금 수업 들어가야 해. 나중에 얘기해. 응? 수연아, 요즘 나한테 왜 이렇게 자꾸 떠보는 거야? 민정아, 그게 무슨 말이야? 뭘 떠봐? 네가 어제 보낸 카톡 내용 좀 다시 봐봐. 나? 어제 너한테 카톡 보낸 적 없는데? 무슨 소리야?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곳에 까먹었어? 내가 캡처해서 보내줄게. 이게 뭐야? 나 이런 톡 보낸 적 없는데? 자꾸 내 남친 어쩌고 이런 말을 하네? 그래, 너 애기 엄마가 웬 남친? 너 남친 있지도 않잖아.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이거 아마 우리 남편이 너한테 보낸 것 같아. 나인 것처럼 가장해서 말이야. 뭐? 네가 남친 있는지 알아보려고 나한테 떠본 거야? 그런 것 같아. 미안하다 민정아. 미안은 둘째치고. 야, 진짜 의처증 맞나 보다, 네 남편. 이런 짓까지 할 줄은 몰랐어. 점점 무서워진다, 야.
웃자냐. 정신과 상담이라도 받게 해야 하나. 결벽증마저도 인정 안 하는 남잔데 의처증을 인정하겠어? 또 나만 나쁜 년으로 몰아가겠지. 아이고, 너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겠다. 쌍둥이 케어도 힘든데 남편까지 이러니 정말 우울하다. 한 달 후. 오빠, 우편물이 하나 왔어. 이게 뭐야 대체? 무슨 우편물? 아, 그게 거기로 갔어? 대체 뭐냐고 이게. 우리 쌍둥이들 친자인지 검사해 본 거야? 그래, 뭐 결과가 친자로 나왔으니 다행이네. 다행? 아, 어이가 없네. 진짜 대체 무슨 근거로 날 의심하는 거야? 난 쌍꺼풀이 아주 짙게 있는데 우리 애들은 쌍꺼풀이 하나도 없잖아, 둘 다. 단지 그 이유야? 내가 쌍꺼풀 수술한 거야, 20대 때. 됐어? 왜 성형수술까지 한 거야, 그때? 남자친구가 원했나 보지? 10여 년도 더 전 얘기를 갖고 뭘 또 꼬투리 잡으려고. 오빠 왜 이래 진짜? 확실히 하려는 거야. 친구들 만나서도 자꾸 내 얘기를 안 좋게 하잖아. 뭔가 딴 남자가 있는 게 분명해. 친구들 만나서 오빠 얘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 다 아는 수가 있지. 그건 됐고, 너 진짜 바람 안 폈어? 확실해? 잠깐, 내가 맨날 메고 다니는 백 좀 확인하고 올게. 뭔가 뜯어져 있던데. 혹시 이게 뭐야? 녹음기야? 이제야 발견했어? 되게 둔하네. 당신 진짜 미쳤어? 이젠 녹음기까지 설치해? 난 수학 강사야. 뭐든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직성이 풀린다고. 도저히 더는 못하겠다. 나 그만할래. 우리 이혼해. 찔리는 게 있으니 먼저 선수를 치시겠다? 맘대로 생각해. 더 이상 언쟁하기도 싫어. 난 이혼 못해. 그럼 소송으로 진행할 테니 변호사 선임하든지 알아서 해. 그놈이랑 우리 애들 키우겠다고? 더러운 년. 당신 그 입 닥치지 않으면 이 내용 다 학원 수강생들한테 배포해버릴 거야. 뭐? 그것만은 안 돼. 절대 그런 짓은 하지 마. 내 밥줄 다 날아가. 무서운 건 있나 보네. 애들 데리고 나갈 테니 위자료, 양육비 다 확실히 줘. 당신 확실한 거 좋아하잖아? 그 후로 3년에 걸친 긴 이혼 소송이 끝났고 약간의 양육비는 매달 꼬박꼬박 받고 있습니다. 전 친정엄마의 도움으로 워킹맘이 될 수 있었고 내 돈 내가 벌며 사회에서 인정받는 지금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전 남편은 안타깝게도 수강생과의 불미스러운 스캔들이 있어서 학원에선 잘리고 지금은 과외로 근근히 돈을 벌고 있다고 합니다. 전 남편과 시댁 식구들과 연락 안 하고 지내니 천국이네요. 결혼해서 살아보니 돈이 전부는 아니더군요. 결혼에 질려버려 다시는 결혼 안 하고 자유로운 싱글로 지내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